안녕하세요. 이정민 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뭐를 해볼 거냐면요. 셀 이동과 복사, 그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엑셀의 좀 특이한 기능들 중에 하나인 이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셀 이동과 복사에 대한 내용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셀 이동과 복사. 자,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을 잡거나 하나를 선택을 하고 우리가 이 테두리선 보이죠? 그렇죠? 이 겉에 테두리선 있어요. 이 테두리선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동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복사가 되고요. 컨트롤 X 누르고 컨트롤 V 누르면 이동이 됩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요. 근데 많은 양을 우리가 한꺼번에 복사를 할 때는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 누르는 것도 좋지만 단축키라고 하는 거죠. 단축키. 예전에 이렇게 불렀는데 바로가기 키라고 하죠. 바로가기 키. 즉 컨트롤 플러스 C, 이것이 바로가기 키예요. 이런 걸 많이 알아두면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컨트롤 A는 뭐예요? 컨트롤 A는 이거는 전체 선택이에요. 컨트롤 B는 뭘까요? 자, 컨트롤 B 눌러볼까요? 컨트롤 B. 굵게 됐네요. 즉 상단에 보면 굵게. 볼드라고 하죠. 볼드. 네, 이게 이제 우리는 굵게라는 뜻입니다.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X 잘라내기, 컨트롤 V 붙이기. 컨트롤 N은 뭘까요? 컨트롤 N. 좀 메모해 드릴 겁니다. 몇 개만. 예. 바로 가기 키. 예전에 우린 단축키라고 불렀는데 바로 가기 키라 그래요. 컨트롤 플러스 A. 이거는 전체 선택. 컨트롤 플러스 D. 이거는 굵게. 컨트롤 플러스 C. 많이들 아는 복사.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X. 이거는 잘라내기. 컨트롤 플러스 V. 이거는 붙여넣기.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N. 이거는 새로 만들기. 컨트롤 플러스 O. 이거는 불러오기. 오픈이죠. 컨트롤 플러스 S. 이거는 뭐다? 저장하기. 컨트롤 플러스 P. 뭐다? 이거는 인쇄하기. 대부분은 다 이렇게 해요. 메모장에서도 컨트롤 S를 누르면 네, 저장이 돼요. 저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 파일에 가서 저장 컨트롤 S, 열기, 불러오기, 오픈이죠. 컨트롤 O, 인쇄, 컨트롤 P, 프린트, 컨트롤 N, 뉴. 이거죠. 뉴. 이거는 뉴의 줄임말이죠. 이건 오픈이고요. 이거는 세이브. 이건 프린트. 이걸 줄임말로 씁니다. 뭐 컨트롤 I도 있어요. 이태릭체. 컨트롤 U도 있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U. 이거는 뭐다? 밑줄.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I. 이거는 이태릭체.
기울임꼴이라고 하죠. 기울임꼴. 웬만한 거 다 이렇게 컨트롤 키하고 누릅니다. 물론 한글 문서에서는 이제 Alt하고 N 누르면 새로 만들기, Alt O 하면 불러오기 이렇게 들어갑니다만, 자, 요런 이제 바로가기 키를 알면 좋아요. 복사, 붙여넣기, 이동하기. 근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이동을 할 때는, 엑셀에서 이동을 할 때는 드래그, 블럭을 설정한 후에 드래그 작업을 하면 이동이 되고, 복사 작업은 블럭 설정 후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됩니다. 이동 복사. 대부분 다 똑같아요, 이거는요. 자, 마우스로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뭐다? 복사가 된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이동이나 복사를 할 때 비어있는 곳에 가져가면 이상이 없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에 갖다 놓으면 경고 메시지, 스피커에서 경고 비프음이 들리면서 이런 메시지가 뜨죠. 해당 영역에 이미 데이터가 있는데 바꿔치기 할 거냐.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기존에 있는 이 데이터 4개는 지워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일로 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눌러서 진하게, 안 진하게 하면 원래대로 들어오겠죠. 예. 이동과 복사는 아주 쉬워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이 생겼는가 봤더니 수학 점수를 수학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 봐요. 기본 점수가 10점에 보너스 점수 10점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10점을 여기다 입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추가를 하지 않은 거죠. 여기다 10점을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다? 50은 60이 되고 99는 뭐 109가 되니까는 뭐 100점이라고 가정하고 이건 81. 이렇게 일일이 다 수정하려면 어떻게 되죠? 너무나도 불편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무데나 우리가 10이라는 숫자를 하나 이렇게 둬요. 10을 입력한 후에 얘를 컨트롤 C 복사를 하고요. 원하는 영역에다가 블럭을 잡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세요. 이때 더하기 작업을 해요. 더하기 작업. 더하기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된다? 10점이 다 일일이 더해졌어요. 이번엔 빼고 싶어요. 원래대로. 그럼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빼기 작업을 하면 원래대로 빠집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합계를 어떻게 구할까요? 합계는 는 일일이 하나씩 클릭해서 더하면 너무나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꺼번에 블럭을 잡습니다. 합계를 구할 공간까지 블럭을 잡고 나서 상단에 보시면 오른쪽에 자동 합계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가로 합계가 나와요. 자, 평균이 있어요. 평균. 평균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자동 합계 화살표 펼침 목록 눌러서 평균을 누르면 합계까지 평균에 포함시킬 거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죠. 원하는 과목 5개만 그리고 엔터를 쳐요. 그 다음에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셀 포인터 오른쪽 하단에 보면 네모난 점이 있는데 여기를 자동 채우기 포인트라고 합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슝 하고 결과가 들어가요. 물론 여기는 썸이라는 함수가 들어갔고 여기는 에버리지라는 함수가 들어갔어요. 함수도 세밀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때 여기 있는 국어 점수가 만약에 90점 그러면 합계나 평균이 자동으로 바뀌겠죠. 바뀌겠죠. 원래 점수로 돌리면 합계 평균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합계를 클릭하고 나서 상단에 수식 입력 줄임대를 보면은 이렇게 수식이 보여요. 수식이. 근데 이 수식을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셀 서식에 들어가서 그 수식을 가릴 수도 있지만 평균도 마찬가지로 에버리지는 함수 수식이 보이는데 나는 이거를 수식으로 보여주지 말고 결과로 보여주고 싶다. 결과. 자, 그러면 하나를 복사를 해볼게요. 하나를 복사를 하고 아래에다 한번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을 복사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누르면 값이라고 있어요. 값. 확인 누르면은요. 이제는 값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만약에 58이 아니라 100점이면 어떻게 되죠? 합계 평균은 안 바뀝니다. 아까는 이 합계를 클릭하면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수식이 보였는데 이제는 여기는 값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만 들어갔어요. 결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합계가 계산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솔직히 암산해서 계산해서 넣는지 계산기 두들겨서 답이 들어가는지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설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걸 하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엑셀을 가리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왔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목이 옆으로 가고 데이터가 위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항목은 옆으로 가고요. 데이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파일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로 형태를 우리는 레코드라 그래요. 레코드.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입력을 해왔냐면요. 항목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어요. 항목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어요. 거꾸로예요. 완전히. 그리고 데이터가 옆으로 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름이 홍길동이가 있고 일지매가 있고 근데 홍길동 점수가 국어가 몇 점이고 영어가 몇 점이고 눈에 보이는 거 다 어렵게 이거 다 계산을 우리가 누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합계도 구할 수 있고 한데 문제는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상단의 데이터 메뉴판에 가셔서 정렬도 좀 불편해요. 엑셀은 기본적으로 위아래로 정렬합니다. 좌우로 정렬하는 기능도 있지만 기본이 위아래 정렬이에요. 필터하기도 어려워요. 필터는 위아래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면은요. 분석을 못해요. 데이터 분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엑셀을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혼자서 하셨나 봐요. 혼자서 하셔가지고 회사의 업무를 몇 년치 매년 12달씩 해가지고 몇 년치 데이터를 다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해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분석하는 걸 배우셨는데 집에 가셔서 해보니까 전혀 안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파일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드렸냐면요. 자, 이거를 마우스로 블럭을 잡아서 복사를 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 중에서 뭐를 눌렀다?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눌러봤고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눌러가지고 행렬 바꿈이라고 있어요. 행렬. X축과 Y축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데이터처럼 보이죠. 이렇게 다 일일이 하세요 그랬어요. 그 많은 양을 다 해야 됩니까? 그러시길래 본인이 잘못해서 입력했으니까 본인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날 며칠 작업을 하셨는지 하셨더라고. 그리고 분석 작업한 거를 연습했더니 정확히 다 적용이 되더라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잘못 입력해서 그런 거예요. 자,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리면요. 엑셀뿐만 아니라 엑셀 작업 또는 뭐 한글 문서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목은 좌우로, 그 다음에 내용은 위아래로. 그러니까 항목은 뭐다? 옆으로. 내용은 줄 단위로. 이렇게 꼭 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색깔이 들어갔어요. 색깔이. 근데 이거를 우리가 블럭을 잡아서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이려고 그래요. 컨트롤 V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색깔이 들어갔어요. 근데 나 이 색깔을 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양이 많을 때 있어요. 양이 많을 때. 이런 양이 많은 거를 우리가 복사를 해서 옆에다가 우리 붙여넣기를 누르면은요.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너비가 안 맞으니까 샵으로 자릿수 오류 에러가 났거든요. 이런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참 어려워요, 이런 걸. 그래서 이렇게 블럭을 잡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먼저 열 너비부터 붙여요. 열 너비를 붙이면 너비가 넓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한다? 컨트롤 V를 누르면 아까 있는 똑같은 이 너비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물론 여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오른쪽으로 가면 자, 다시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하고 나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면은 선택하여 붙여넣기 옆에 마우스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붙여넣기 옵션들이 있어요. 옵션들이 있는데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거 있어요. 얘를 누르면 원본의 열 너비를 유지한 채로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너비가 깨지지 않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기 메뉴 호출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면 옵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자주 쓰는 게 요거거든요. 뭐 행렬 바꾸기라든지 이것도 여기 있습니다만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한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바로 눌러버리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열 너비만 붙일 건지 아니면 행렬 가로 세로를 X축 Y축을 바꿀 건지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오늘은 중점적으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연습하시면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셀 서식에 관한 내용을 할 겁니다. 엑셀에서는 이 셀 서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셀 서식이 뭐냐? 꾸미기 작업이에요. 꾸미기 작업.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이러죠. 그 다음에 글꼴 바꾸고 색깔 바꾸고 글꼴의 크기 바꾸고 하는 거를 우리 MS 계열에서는 서식 지정이라 그래. 서식 지정. 그 셀 서식에 하는 거를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감사합니다.